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첫 번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엠니스트 모델인데 앞에서 이제 네트워크 만드는 거는 이제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테니 네트워크 만드는 거 가지고 첫 번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모델이 아마 만들 때 영상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이나 뭐 다른 개념을 일단 넣지 않고 일단 최대한 해볼 텐데요. 사실 저도 고민이 좀 많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수학 없이 뭐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만 일단 이해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엠리스트 데이터가 뭐냐 하면 보시겠지만 뭐 이런 식의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내가 손으로 쓴 어떤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면 얘가 이제 이게 숫자가 1이다, 2다 이걸 맞추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략적으로 영상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길이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잘라야 될 게 딱 있더라고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뭐 이거는 아마 앞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 것들은 이제 금방금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필요한 것들 가지고 왔고요. 제가 GPU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노트북에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문제 때문에 이 메모리 문제 해결하는 거 코드 한번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넘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필요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앞쪽에서 한 것처럼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라는 패키지 안에 레이어 모델, 로스, 옵티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쭉 좀 필요합니다. 얘는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맷플롯 라이브러리랑 판다스도 조금 필요로 합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처음 나온 건데 아이파이 위젯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얘를 따로 영상으로 만들 정도로 이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요. 그냥 그림상으로 보는 거고 딱 저는 딱 한 가지만 일단 여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 영상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파이 위젯이라는 인터랙티브라는 걸 쓰면 얘가 데이터를 좀 숫자가 이럴 때 좀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이럴 때 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그 왜 이 지금 주피터에서 버튼을 만든다든지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입력을 사용자로부터 받는다든지 이런 약간의 UI 같은 느낌의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요 세 개의 라이브러리 가져왔고 판다스랑 맵플롯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이제 링크 똑같이 만들어 놓은 부분에 가서 반드시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얘가 아니고 지금 모델 만드는 거에서 이미 지금은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미 좀 알고 아주 기본적인 거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기본적인 거 기본 환경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리스트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따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모델에 올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학습하려는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세트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여기서 왔어요. 케라스에서 왔어요. 케라스가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해볼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줍니다. 학습을 시키려면 이제 데이터 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사용될 때는 이렇게 가져오지 않지만 왜냐면 없으니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내가 모은 다음에 그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엠리스트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라는 곳 안에 그냥 엠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엠리스트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 한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개의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줘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쓰는 것도 있고 뭐 안 쓰는 것도 있고 하는데 자 지금은 엠리스트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엠리스트하고 로드 데이터라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그 텐서플로우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운로드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데이터를 줍니다. 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주느냐? 이런 형식으로 줍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온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문서에 그, 텐서플로우의 문서에 있는 대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주느냐면 트레인 데이터 셋과 테스트 데이터 셋을 줘요.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개념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트레인 데이터는 실제 학습시킬 때 쓰는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이 학습이 다 돼서 무슨 모델이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럼 이 모델이 정말 제대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테스트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트레인을 할 때나 테스트 할 때 트레인 할 때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학습용 데이터 여기에 보면 트레인 데이터스라고 여기에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름만 다르면 됩니다. 뭘 해도 상관없고 제가 이해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넣은 거고 트레인에 데이터가 있고 레이블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부터 부를 때 데이터라고 하면 학습용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레이블은 이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알려주고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거의 답은 이거야. 데이터 또 보여주고 이게 답은 이거야.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들을 계속 똑같은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종류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이 데이터와 비슷한 게 들어오면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모델이 이거는 답이 이거야를 얘기하는데 이 답이 정답에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와 비슷한 정답에 가까운 결을 만드는 게 지금 모델의 목적입니다. 예, 머신러닝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와 레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레이블이라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로는 그냥 레이블이라고 용어를 제가 쓸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이랬을 때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의 레이블, 테스트 데이터와 테스트 레이블, 자 요것들의 쉐입을 한번 뽑아보자. 어떻게 들어있냐 인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보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넘파이 다시 반드시 보고 오십시오. 반드시 보셔서 자 보시면 여기에 1, 10, 100, 1000만, 6만이죠.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제가 제일 안쪽에 거부터 보라 그랬잖아요. 28,28 그죠? 얘는 이미지 데이터인데 흑백 데이터예요. 흑백 데이터이기 때문에 RGB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8, 28짜리입니다. 예, 요렇게 일단 가로 픽셀 28, 28 요렇게 되는 거고 이게 6만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6만 개가 있는 거고 테스트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요거는 밑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구나. 예, 이렇게 가지고 왔구나. 이거를 데이터셋 텐서플로가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 한번 보자입니다. 그래서 numPy에 유니크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유니크라는 메서드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 안에 뭐 1, 3, 1, 3 이렇게 있으면 유니크하면 뭡니까? 1하고 3밖에 없죠. 1이 여러 번 나오기는 했으나 어쨌든 같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니크한 값을 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트레인 레이블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유니크한 값들만 다 뽑아줘봐. 그런데 그때 그냥 그 값들만 뽑지 말고 그 값들의 카운트 값 몇 개나 있었는지 그럼 1, 3 있었으면 1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3이 2개 있잖아요. 이런 카운트 값까지 다 가지고 와줘봐 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얘는 두 개를 튜플을 리턴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유니크 컨텐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데이터 세 개의 자료 구조는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인터넷상에서 이건 찾아보시고 금방 보면 아시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튜플로 넘어와서 유니크랑 카운트 두 개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유니크 값이 총 몇 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len 가지고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라 한 다음에 chip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A는 1, 2 길게는 안 할게요. 얘는 B는 예를 들어 배열이 A, B, C가 있을 때 얘를 루프를 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for item in A 하면 print 아이템을 뽑아봐 라고 하면 1, 2, 3이 나오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B라고 해서 이렇게는 뽑을 수 있는데 얘가 내가 쌍으로 넘어올 때 여기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왔으면 좋겠냐면 1하고 A, 2하고 B, 3하고 C 이게 넘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때 파이썬에서는 쉽게 집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집 한 다음에 여기에 A, B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에 그러면 아이템 1, 아이템 2 이렇게 하면 아이템 1, 아이템 2 이러면 1하고 A 첫 번째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들끼리 이렇게 1A, 2B, 3C처럼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게 이게 집이라는 거를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한 거고 그래서 집에서 유니크 값이랑 어차피 유니크는 A하고 여기 뭐 들어있을까요? 어떤 값들, 레이블 안에 들어있었던 값들 그리고 그것들의 카운트들이 쫙 배열로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값, 첫 번째 거의 카운트, 두 번째 거의 카운트 이런 식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집으로 묶으면 편하니까 집으로 묶어서 그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보여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니 여기 들었던 0번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트레인 레이블 안에는 0이 5,923개가 들어있고요. 1이라는 게 6,742개가 들어있고요. 2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죠? 그리고 전체 카운트는 10개가 있다. 레이블. 즉, 이 안에 뭐 들었냐면 0번부터 9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블 안에. 숫자 타입으로 0, 1, 2, 3. 왜냐하면 그럼 뭐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28에는 실제로 1이라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이거 정답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레이블에는 여기 실제로 이미지가 1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여기에는 실제 그냥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면 실제로 그걸 한번 볼게요. 보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파이썬 쪽에다가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를 데코레이션이라 그러고요. 요게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건 좀 특이한 거고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근데 잘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고 그건 밑에다가 제가 넣어놓을게요. 이 부분 어떻게 쓰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 군데 딴 데서도 많이 쓰고 텐서플로이에서도 써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 영상을 보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데코레이션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인덱스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0번부터 이렇게 있다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인터랙트라는 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여기서 왔어요. 아이파이 위즈에서 인터랙트라는 곳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인터랙트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떤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든 어떤 데이터를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IDX라고 집어넣은 요거 있죠. 요 이름이랑 두 개는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이름을 0번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이거는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습니다. 100 이렇게 하면 IDX를 0번부터 100번까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UI상에서. 요것처럼. 보세요. 트레인 데이터의 쉐이브의 0번째가 뭘까요? 트레인 데이터의 쉐이브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죠.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는 쉐이브는 이거고 0번째는 뭡니까? 0번째는 6만. 6만. 1번째는 28. 2번째는 28. 이거잖아요. 그래서 0번째 6만인데 얘는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을 빼준 겁니다. 그래서 6만이 아니고 6만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0부터 6만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인터랙트 하면 요렇게 슬라이드가 생겨요. 슬라이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요렇게 움직이면 데이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지 쇼, 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IMShow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거고, 여기 보면 트레인 데이터스의 IDX, 요거는 첫 번째 거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0번째를 얘기하면 뭐가 나올까요? 28 x 28이 나오겠죠. 그죠? 28 x 28짜리를 C맵은 칼라 맵인데 칼라를 그레이 스타일로,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레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 그레이라는 게 밑에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레이 스타일로 보여줘라고 해서 IM 스타일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플롯, 여기 원래 그리드가 그려지거든요. 그거 보이지 말게 해줘. 타이틀은 레이블 한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의 IDX.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트레인 레이블의 IDX.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바꿔서 제가 이거를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6만 개의 데이터 중에 0번째 거 있죠. 0번째 거에 28 곱하기 28은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5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건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시킬 수는 없잖아요. 얘가 답이야라고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숫자로 알려줘야 되니까, 이것도 왜 숫자로 알려주는지, 요건 이제 요 영상 다음에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정말 트레인 레이블 안에
0번째 똑같은 IDX, 요 IDX죠. 그죠? 요 IDX, 요 IDX, 요 IDX가 같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레이블에 같은 위치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0번째와 여기에 0번째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IDX를 한번 뽑아봐 했더니 숫자 5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그냥 6만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티저든 플롯이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플롯이 들어갔는지 인티저가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6만 개로 여기에 그냥 0, 1, 8, 9,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답이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답이니까. 그래서 보면 얘를 가지고 한번 보면 그래서 그걸 한번 찍어줘. 그래서 플롯에다 한번 찍어 놓은 겁니다. 찍어줘 했더니 그러고 나면 요 인터랙티브를 쓴 이유를 알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움직이면서 한번 보는 거죠. 보시면 3, 이미지는 3은 요런 이미지를 집어넣고 레이블에 정답으로 요거는 3이야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와 여기 데이터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쭉 계속 움직이면 이렇게 한 것들이 6만 개, 59,999 9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8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똑같은 여기 들어가다 보면 똑같은 8인데 8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9, 4, 7, 8이 안 나오나요? 예, 뭐 8 있네요. 요렇게 쓰여진 8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쓸 수도 있잖아요. 8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8을 막 그죠?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구나. 아, 그러면,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레이블도 테스트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테스트로 바꾼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다운받아가지고. 그럼 테스트 안에도 똑같다는 걸 아실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이런 거고, 그럼 정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데이터 저 안에. 한번 보시면, 이제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자,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에 IDX 적었으니까 트레인 데이터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요 트레인 데이터스의 IDX에서 요 값만 쭉 바꾸면서 0번째, 1번째 했을 때 28, 20 곱하기 28에 뭐가 들었는지를 볼게요. 28 by 28에 쭉 움직이면 아까 제일 앞쪽에 보시면 5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거. 첫 번째에 0번째에 5가 있었잖아요. 5. 요렇게 생긴 놈이 숫자적으로는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0이고요. 어떤 부분에 요게 흰색 영역이잖아요. 그죠? 흰색 영역에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크면 클수록 여기에 뭐 데이터가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 칼라는 0번부터 255번까지 쓰잖아요. 256개를 쓰잖아요. 그래서 255까지 해서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각각 데이터는 여기 0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실 거고.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미지일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각각 거기에 맞춰서 6은 이런 6도 들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를 하는데 자, 여기는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학습할 건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먼저 머릿속으로 쫙 그리고 그 다음에 코드로 다시 와야 돼요. 안 그러고는 이 코드가 지금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요. 처음이라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트레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트레인 데이터 한 다음에 리쉐입 넘파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리쉐입해서 6만 개인데 784개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28 by 28이잖아요. 그런데 28 곱하기 28 하면 784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줄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784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을 여기서부터 784개 지금 행열로 만들어져 있잖아. 이걸 일렬로 쭉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거 이 줄이 그 다음 라인 이 라인이 이 뒤쪽에 이렇게 쭉 갖다 붙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렬로 쫙 세우라는 데이터인 거고요. 예. 요렇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더 뭐 나빠지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28로 하고 타입은 플롯 32 타입으로 바꿔서 트레인 데이터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인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입니다. 레이블이 아니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28 by 28짜리니까 이렇게 넣어라.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인풋 만들고 댄스 만들고 이렇게 했죠. 예,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텐데요. 자, 학습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까지 딱 요 코드까지 이해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